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친구도 별로 없으며 라이트 노벨 읽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본의 평범한 오타쿠 대학생 이와타니 나오우미는 어느 날 라이트 노벨을 보던 중 다른 3명의 남자와 함께 다른 세계로 소환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가면을 쓴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에부터 움직일 수 없는 방패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두건을 쓴 남자는 그를 방패 용사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들은 창의 용사 모토야스, 검의 용사 렌, 그리고 활의 용사 이츠키입니다. 활 영웅. 그들은 왕 앞으로 인도되고 왕은 그들을 맞이하지만 나프미는 왕이 자신에게 매우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다음날 왕국에서 많은 모험가들이 소집되어 영웅 파티에 합류할지 선택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어떤 모험가도 나프미의 파티에 합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데 그는 방패 영웅이기 때문이며 즉 거의 공격 능력이 없습니다. 이전에 모토야의 파티에 합류했던 마인이라는 소녀가 나프미의 파티에 자원합니다. 나프미는 소녀에게 홀딱 반하고 그들 모험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근처 초원으로 가서 정말로 하찮은 풍선 몬스터들을 해치우고 마을 상점에 팔아넘깁니다. 마인은 그를 무기 상점으로 데려가지만 그가 검을 잡으려고 하자 방패가 거부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벼운 사슬 갑옷을 사도록 설득하고 자신은 정말로 비싼 갑옷을 사면서 그렇게 하면 몬스터를 사냥하는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매력에 넘어가고 그들은 축하하기 위해 선술집에 갑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다가올 일들을 행복하게 꿈꾸며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닥칠 고난을 전혀 모른 채 그는 평온한 하루를 보낸다. 다음날 아침 그는 모든 장비와 돈이 그의 방패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난당한 것을 알고 경악한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를 왕 앞으로 데려가는 여러 경비병들과 마주친다. 그는 이미 법정에 와 있는 마인을 발견하고 자신이 강탈당했다는 사실과 마인의 물건도 도난당했는지 묻자 마인은 모토야스 뒤에 숨는다. 왕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친다. 마인은 밤에 그가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 들어와 성추행을 시도했고 그녀의 옷을 찢었으며 그녀는 겁에 질려 방에서 뛰쳐나왔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그리고 모토야스와 부딪혔고 모토야스가 그녀를 구해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모토야스에게 구조되었다고 말한다. 나프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며 그날 밤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모두에게 말하지만 다른 영웅들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모토야스가 어제 자신이 산 가벼운 쇠갑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마인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좌절하여 왕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왕은 모든 파동을 물리쳐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경비병들을 밀치고 옆에 방패만을 든 채 초라한 천조각만 걸친 채 궁궐을 나선다. 그의 죄에 대한 소식이 온 나라에 퍼져나간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모든 백성의 증오를 사게 될 거야. 그는 숲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풍선 괴물들을 사냥하고 마을의 상점에 가서 그것들을 판다. 그런 다음 선술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무리의 깡패들이 그를 공격한다. 그는 아직 몸에 붙어있는 풍선 괴물들의 도움으로 그들을 쉽게 물리치지만 이후 자신의 공격 능력 부족에 좌절한다.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작은 키의 남자가 자신을 노예 상인으로 소개한다. 상인이 노예들은 주문에 걸려 주인에게 배신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나오미는 그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 노예들을 살펴본다. 나프미는 노예들 중에서 병약한 어린 소녀 그라프탈리아를 고른다. 그녀만이 나프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아이였기 때문이다. 다음날 그는 그녀를 데리고 무기점에서 작은 검을 사주고 그가 가지고 다니던 풍선 괴물 중 하나를 죽이라고 재촉한다.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주저하지만 그의 명령에 따라 노예의 징표 때문에 상처를 입고 괴물을 찌르고 죽인다. 나중에 그는 그녀를 선술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을 준다. 이것은 노예로서 음식을 대접받은 적이 없던 그녀에게 놀라움이었다. 그녀는 그와 빨리 친해지고 괴물 사냥에 능숙해진다. 그들은 다른 마을로 이동하여 돈을 벌기 위해 광산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광물을 채굴하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2개의 머리를 가진 개괴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라프탈리아는 공포에 질립니다. 이런 종류의 괴물이 그녀의 마을을 파괴하고 부모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나프미는 그녀를 방어하고 괴물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차리고는 자신이 괴물을 막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놀란 그녀는 뛰어가서 괴물의 목을 찌릅니다. 괴물은 그녀를 내던지고 공격하려 하지만 나프미는 그녀 앞에 방패를 소환하여 그녀를 보호하고 그러자 그녀는 뛰어올라 괴물의 가슴을 찔러 죽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라프탈리아는 상당히 성장했고 몬스터를 죽이는데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무기 상점으로 데려가 그에게 방어구를 사줍니다. 그녀를 보호하려다 계속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검과 바바리안 갑옷을 사고 그들은 용, 하르글라스를 방문하여 다음 파동이 올 때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합니다. 다음날 전에 파동이 몰려올 것을 깨닫고 나호미는 떠나려고 하지만 다른 세 영혼과 부딪힙니다.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 가려고 하지만 모토야스가 라프탈리아의 손을 잡고 나오미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거절하고 그러자 그는 나오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묻습니다. 나오미는 격분하여 그녀를 잡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모든 영웅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파도가 몰려오고 영웅들은 각자의 위치로 순간이동합니다. 그는 자신이 도드몬스터와 싸웠던 루트 마을이 아직 대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모든 몬스터들의 주의를 끌고 마을 사람들의 대피를 돕도록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지켜내고는 산을 오릅니다. 종탑에 올라가 큰 종을 올려 괴물들을 유인합니다. 그런 다음 탑에 불을 지르고 뛰어내려 많은 괴물들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에게 영감을 받아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공격하려고 큰 괴물이 다가오지만 나프미는 그를 막아내고 라프탈리아가 뛰어들어 한 방에 괴물을 죽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불꽃이 보이고 불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는 라프탈리아를 감싸고 왕실 기사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사들은 불꽃을 끄고 다른 영웅들과 함께 있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는 그를 조롱합니다. 갑자기 기사들이 많은 큰 괴물들에게 공격을 받지만 나프미가 그들을 지켜줍니다. 기사단장은 다른 영웅들을 돕기 위해 이 마을을 떠나라고 명령하지만 일부 기사들은 거부하고 방패 용사에게 영감을 받아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곧 그들은 모든 괴물들을 처치하고 웨이브는 끝납니다. 나오미는 라프탈리아와 함께 궁전의 축하연에 참석하지만 그저 상을 받고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모토야스는 나오미에게 다가가 갑자기 결투를 신청하며 만약 지면 가련한 노예 라프탈리아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토야스의 말에 따르면 라프탈리아는 세뇌당했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라프탈리아는 궁궐의 경비병들에게 붙잡힙니다. 왕은 나프미가 라프탈리아 없이는 모토야스의 공격을 방어하기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프미에게 모토야스와 결투를 명령합니다. 라프탈리아가 없이는 모토야스의 공격을 방어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결투가 시작되고 모토야스는 창을 겨누며 돌진하지만 나프미는 매우 쉽게 막아냅니다. 그는 물러섰다가 다시 창을 퍼부으며 돌진하지만 나프미는 그것을 막아내지만 한 번 어깨에 창이 꽂힙니다. 그들은 잠시 떨어지고 이번에는 나프미가 모토야스를 향해 달려가 그의 창을 피하고 풍선 몬스터로 그의 몸통을 칩니다. 그런 다음 방패를 이용해 모토야스를 날려버리고 방패 감옥으로 그를 가두고 그 안에 풍선 몬스터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는 모토야스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감옥에서 풀어준다. 모두가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를 향한 마법에 휘말려 날아간다. 모토야스는 이 기회를 타서 번개창으로 그를 공격하여 쓰러뜨린다. 모두가 그를 환호하지만 나오미는 일어서서 마인이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투는 무효라고 말한다. 마인이 그에게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모토야스는 믿지 않고 왕 또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라프타리아를 데려가 노예 흔적을 없애고 나오미의 파티에서 저해시킨다. 그는 절망에 빠져 무릎을 꿇고 이 세계의 온 날을 저주한다. 랑과 이츠키는 모토야스에게 다가가 마인이 개입했기 때문에 결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준다. 마인이 개입했기 때문이지만 모토야스는 여전히 부정한다. 라프탈리아가 모토야스를 때리고 나서 나오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저주가 풀리고 나오미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채워집니다.
라프탈리아가 노예의 흔적을 되찾고 싶어 하자 나호미는 다시 노예 상인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여러 개의 알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몬스터의 알이었습니다. 그는 라프탈리아가 전투를 도울 수 있도록 몬스터 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다음날 알에서 통통한 작은 새가 부화합니다. 이 새는 필리오라고 불리며 매우 빠르고 마차에 사용됩니다. 이틀 만에 필리오는 완전히 자라났고 나호미는 그것에게 필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들이 루테 마을에 머무는 동안 정령 영웅 일행이 도착합니다. 그는 이 마을의 영주가 되었고 마을에 엄청나게 높은 통행세를 부과합니다. 나오미는 마을을 지키지만 그 후 경주를 제한받습니다. 그는 필로를 타고 모토야스는 용을 타고 경주가 시작되자 필로는 빠르게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정글에 숨어있던 왕실 기사들이 마법을 사용하여 함정을 만들고 필로를 느리게 하고 용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경주에서 승리하여 마을을 세금으로부터 구합니다. 필로는 갑자기 다하고 저게 문제가 더 크고 통통한 새로 변신하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보상으로 마차와 통행세를 면제해주는 상인의 통행증을 줍니다. 그날 밤 그들은 숲속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잠이 들었지만 다음 날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놀랍게도 젊은 벌거벗은 소녀가 자신의 무릎에 등에 날개를 달고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나오미는 필로와 라트랄리아를 재봉사에게 데려갑니다. 필로가 변신할 때마다 옷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재봉사는 그들에게 시를 짜는데 특별한 마법 보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법 상점에는 현재 그 보석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마차를 이용합니다. 부유한 상인의 수송수단으로서 그들의 길은 산적대에 의해 막히고 라트알리아와 필로에 의해 재빨리 처리된다. 그들은 산적들을 묶은 후 그들에게서 훔친 모든 돈을 약탈한다. 상인은 나프미를 존경하며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지식과 인맥을 제공한다. 그는 무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심지어 마법실 가락 보석의 위치까지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의 파티와 함께 보석이 있는 사원으로 가서 마법 상점의 마녀와 함께 몬스터와 마주친다. 이 괴물은 눈이 멀었지만 청력이 놀랍습니다. 그는 방패로 공격을 막는 동안 나탈리아와 필로는 공격을 시도하지만 괴물은 공격을 쉽게 피합니다. 나오미는 방패를 마이크처럼 변형시켜 필로에게 최대한 크게 소리 지르라고 합니다. 소리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괴물의 고막이 손상되어 청력을 잃습니다. 그 후 라탈리아는 검으로 괴물의 몸을 베고 필로는 괴물의 머리를 발로 차서 두개골을 부숩니다. 그들은 보석을 줍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재봉사가 필로를 위해 마법의 드레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나프미는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약을 팔러 그곳으로 갑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고 증상만 치료할 수 있지 실제 질병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사들에게서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검의 영웅이 산에 살던 용을 죽였을 때부터라고 합니다. 일주일 후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서 독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 전염병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나프미는 필로와 라트라야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썩은 시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용에 접근하자마자 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며 좀비로 변신합니다. 나프미가 말렸지만 필로는 뛰어올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나프미도 도우려 했지만 용은 독가스를 내뿜어 그를 막았습니다. 필로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삼켜졌습니다. 나프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알에서 부화시킨 필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의 분노가 다시 돌아왔고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방패를 분노의 방패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눈에 증오를 담고 용에게 다가갔다. 그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모든 것을 죽이고 싶어서 단지 그저 그 모든 것을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증오심이 그를 집어삼키기 전에 라탈리아가 그를 붙잡았다. 그가 용에게 다가가려 할 때 그를 붙잡았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제 나프미는 그녀를 치료하려 하지만 그의 치유 마법으론 부족하고 용이 그를 공격하는 와중에 그들에게는 끝이 온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용이 쓰러지고 필로가 용의 배에서 나온다. 그녀는 용이 자신을 삼켰지만 뱃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쓰던 중에 반짝이는 수정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 용을 죽였습니다. 라탈리아를 치료할 성수를 얻기 위해 수도로 가는 길에
나프미는 필로리알 무리에 둘러싸인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필로리알들은 그를 보자마자 도망쳤고 나프미는 소녀를 보고 그녀가 촌뜨기 소녀가 아니라 귀족 출신임을 알아챕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을 멜티라고 소개하며 즉시 필로에게 이끌려 달려가 대화를 나눕니다. 필로가 기뻐하는 것 같아 나프미는 멜티와 함께 놀도록 허락합니다. 멜티는 수도로 가던 중 필로리알들과 놀다가 호위병들과 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호위병들과 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수도로 함께 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나프미는 동의하고 다음날 그들은 수도에 도착합니다. 필로는 멜티를 그녀의 집에 데려다주고 라트라야와 나프미는 성수를 얻으러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프미는 모토야스에게 갑자기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뒤로 넘어지며 왜 자신을 공격하는지 묻습니다. 모토야스는 나프미에게 자신이 얻은 금발의 어린 노예 소녀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나프미는 비웃고 모토야스는 창으로 다시 그를 공격하며 주변 갑판대를 파괴합니다. 마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나프미를 경호병들로 에워싸고 모토야스가 공격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가 뭔가 하기 전에 멜티가 현장에 도착하여 경호병들에게 검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알고 보니 멜티는 차기 왕위 계승자인 두 번째 공주이고 마이는 사실 첫째 공주이며 진짜 이름은 멀티입니다. 멜티는 경호병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나프미를 무기점으로 데려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나프미는 이 시점에서 왕족의 말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나프미는 멜티를 돕기를 거부하고 대신 교회에 가서 세 사람의 직업 등급을 올립니다. 그가 하르글라스 용에 도착했을 때 그곳 수녀들은 그에게 15골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가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려 할 때 수녀원장은 곧바로 라프탈리아의 직업 등급을 올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방패 용사 일행을 돕지 말라는 왕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 노예 상인에게 가서 직업 등급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교회에서만 직업 등급을 올릴 수 있다며 다른 왕국으로 가서 직업 등급을 올리라고 재촉합니다. 거기서 그는 필로를 위한 새로운 무기 금속 발톱을 얻고 노예 상인이 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하수구로 갑니다. 필로는 지하의 몬스터들을 상대로 새 발톱을 시험해보고 매우 만족한다. 나프미가 1차 파동 때 함께 싸웠던 기사들이 나타나 그의 파티에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그는 조건을 걸어 1인당 겨로 50실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대부분 가난한데도 돈을 가져오자 그 돈으로 좋은 장비를 사라고 하고 그들을 파티에 추가하여 2차 파동과의 싸움을 준비한다. 파동이 시작되고 나프미는 그의 파티와 함께 마을 근처로 순간이동한다. 그는 도마뱀 몬스터에게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방어하는 동안 필로와 랍탈리아는 몬스터를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한다. 이번에는 엄청난 수의 몬스터에 놀라며 그것들의 생성 위치가 배에 있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들의 생성 위치는 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필로의 등에 올라타 배에 도착하고 거기서 렌과 모토야스가 서로 다른 두 마리의 몬스터와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곳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몬스터도 죽일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를 눈치채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는 라프탈리아에게 빛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그것은 주변 지역에 밝은 햇빛을 비추고 그늘 형태의 진짜 몬스터들이 드러납니다. 렌과 모토야스가 싸우고 있던 몬스터들을 조종하고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두 그림자가 라프탈리아와 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결과 메인 보스가 드러납니다. 차원을 넘나드는 영혼 흡수체로 드러났습니다. 영혼 흡수체는 그들에게 에너지 폭발을 퍼붓기 시작했고 나프미는 자신과 파티원들을 보호했습니다. 반면 모토야스와 렌의 파티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필로는 몬스터를 공격했지만 거의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피하려 했습니다. 나프미는 이런 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의 방패를 다시 한번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흡수한 죽은 용의 수정 때문에 좀비용의 방패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는 검은 갑옷으로 뒤덮였고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괴물을 향해 돌진한다. 역시 좀비 드래곤의 수정 조각을 지닌 필로도 경로 모드에 돌입하여 괴물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한다. 다시 정신을 잃기 시작하지만 라프탈리아가 구해줘 정신을 차리게 돕는다. 다른 세 영웅과 함께 탐안의 괴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방패 감옥에 괴물을 가두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감옥벽에 못을 박는다.
마지막으로 괴물을 없애기 위해 철처녀를 소환하여 괴물을 가두고 죽인다. 나프미와 필로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지지만 쉴 새도 없이 땅에서 또 다른 소울이터가 나타나지만 배 위로 뛰어오른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다. 그녀는 자신을 글래스라고 소개하며 이번 파동의 진짜 보스라고 말한다. 그녀는 영웅들이 약하다고 조롱하며 그나마 조금 강한 건 방패 용사뿐이라고 말해 다른 영웅들의 분노를 사고, 그들은 그녀를 공격하지만 공격은 완전히 막힌다. 그녀는 부채를 사용하여 한꺼번에 모두를 공격하고 일격에 모두를 날려버린다. 나프미는 그녀의 힘에 감탄하며 즉시 그의 강력한 능력 중 하나인 방패 감옥 모토야스조차도 간단히 가둘 수 있었던 이 능력은 단 1초 만에 유리에 의해 쉽게 파괴되었습니다. 라프탈리아가 공격하려 하지만 쉽게 막히고 유리는 바람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나오미에 의해 막힙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뱀 방패를 사용하여 그녀를 도구로 공격하지만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필로는 속공을 사용하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모든 발차기가 완벽하게 막힙니다. 라프탈리아는 그 틈을 이용해 뒤에서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다시 막히고 검은 두 동강이 납니다. 글래스는 다시 사계절의 바람이라는 특수 능력을 사용하고 나프미는 자신의 파티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용 방패 감옥을 사용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너무 강력해서 너무 강력해서 필로와 라프탈리아 모두 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그는 필로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급습 방패를 사용하고 필로는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다시 막히고 글래스는 부채로 필로를 공격하여 부상을 입힙니다. 나프미는 그녀에게 달려가 불타는 방패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원거리 능력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에게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그녀가 방패로 막으려 하지만 여전히 부상을 입습니다. 글래스는 그의 방어 능력을 칭찬하며 그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을 사용하여 그녀를 물리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방패 감옥을 사용하고 이어서 철처녀를 사용하지만 철처녀가 다치는 순간 그녀는 그것을 부수고 완전히 무사히 갑판에 착지합니다. 그녀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지만 그러기 전에 나프미는 라프탈리아에게 빛 마법으로 그녀의 눈을 멀게 할 것을 지시합니다. 밝은 빛에 눈이 멀자 그는 재빨리 라프탈리아와 필로를 데리고 필로의 등에 올라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다시 자신을 방어하고 파도의 시간이 끝나면서 글래스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나프미는 마을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던 중 한 기사의 호출을 받게 되는데 그 기사는 그에게 왕의 소환을 알립니다. 그는 궁궐로 가야만 했고 거기서 왕은 그의 새롭게 얻은 힘에 대해 묻습니다. 여전히 왕에게 분노하는 나프미는 그에게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보를 구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왕을 격분시켰고 왕은 근위병들에게 나프미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지만 이때 그는 너무 강해서 모든 근위병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궁궐에서 그를 떠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는 반인반수들이 존중받는 왕국을 방문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등급을 올릴 기회를 얻었지만 가는 길에 멜티와 함께 기사들 일행에게 막힙니다. 그녀는 나프미에게 다가가 궁으로 돌아가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들의 왕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나프미는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한 명의 경비병이 칼을 뽑아든 채 멜티에게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재빨리 그녀를 밀치고 방패로 공격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누나 말티가 기획한 멜티 암살 시도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병사를 밀치지만 병사는 즉시 나프미가 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가련한 멜티 공주를 사로잡고 다른 병사들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 병사들이 공격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들지만 라프탈리아와 필로는 방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프탈리아는 한 병사의 공격을 막고 발차기로 날려버린 후 다른 병사를 재빨리 공격합니다. 반면 필로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통통한 새로 변신하여 세 명의 병사를 깔아뭉갰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그들을 따돌리고 나프미를 공격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패로 공격을 막고 필로와 함께
라프타리아는 나머지 병사들을 처리하며 발로 차 날려버립니다. 병사들은 씩 웃으며 일어서더니 도망치면서 조음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칩니다. 나오미는 필로가 그들을 쫓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왕은 선전의 힘을 알고 있었고 전투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조작하여 나오미를 마치 동료들과 함께 멜티를 인질로 잡고 병사들을 죽인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들이 방패 용사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라프타리아는 작은 마을에 가서 그들이 나오미의 범죄를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프타리아는 작은 마을에 가서 그들이 범죄에 대해 알리고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방패 용사가 저지른 일이고 나프미는 그들에 대한 포스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닷가 성벽에 가득 붙어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숲속 캠프로 돌아와서 포로로 잡은 병사에게서 가져온 금속 핀을 꺼냅니다. 그 병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프탈리아는 그 핀이 창, 활검의 용사를 섬기는 교회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패 용사만 빼고 그들은 그를 증오합니다. 그는 여전히 교회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멜티에게 화를 돌리며 그의 바보 같은 아버지 때문에 이유 없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멜티는 아버지를 변호하려 하지만 말문이 막힙니다. 나프미가 제시한 사실과 논리에 의해 무자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나프미에게 자기 여동생이 그 배후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의 여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나프미는 그녀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다 하더라도 병사들은 여전히 왕의 직접적인 통제에 있으므로 분명히 누군가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멜티는 고개를 숙이고 왕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리고 그는 그의 간청을 들어줄 진실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방패 용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프미는 그녀의 의견을 거부하고 그 지역을 살펴보려고 가장자리로 향합니다. 그러나 나프미는 그녀의 의견을 거절하고 그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자리로 향합니다. 그녀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기 전에 그녀는 왕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해시키려 한다고 답하지만 나프미는 그것이 엄청나게 어리석은 생각이며 그녀는 겨우 1마일도 못 가서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자신이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멜티는 동의하고 그는 모두에게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할 것이니 잠을 잘 것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관심을 끌 수 있으므로 그들은 마차를 숲속에 남겨둡니다. 험준한 지형을 도보로 이동하며 적들을 피해 미끄러지듯 지나가다가 마침내 바위 지역에 도착하여 나오미는 좋은 전망대가 있는 동굴을 찾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된다. 그는 모두에게 안으로 들어가 쉴 수 있을 때 쉬라고 말한다. 밤이 되자 멜티는 나오미에게 그의 아버지를 왜 싫어하냐고 묻고 그는 이 세상에 온 이후로 그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왕과 멜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그 말에 멜티는 자신과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과하고 어머니인 왕비이자 이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그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이동해야 하니 모두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경비병들이 밤에 그들을 찾는 동안 그들은 이동하기 시작하고 바위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합니다. 결국 절벽 위 좁은 길을 걷게 되는데 걷던 중 멜티가 바위에 미끄러져 떨어질 뻔하지만 나프미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아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경비병들이 그들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들은 도망쳐야만 했고 경비병들은 말을 타고 절벽 끝으로 그들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다른 길에 막히고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적군과 마주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세 영웅 모두 그를 체포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활 영웅이 앞으로 나서 나오미에게 공주를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공주를 잡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 석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멜티가 앞으로 나서 다른 영웅들에게 자신이 방패 영웅에게 억류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와 함께 있다고 말이죠. 검과 활 영웅은 모두도 놀란 듯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 말하기 전에 멜티가 뒤에서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얼마나 심술궂은지 보여줍니다. 나프미가 멜티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녀가 그런 횡설수설을 하는 겁니다. 창의 영웅은 즉시 동의하며 라프탈리아와 필로도 세뇌당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세 소녀 모두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들은 어떤 마법에도 걸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검의 영웅 렌은 나프미에게 소녀들이 그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있는지 묻고는 멜티를 넘기라고 말합니다. 렌이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하자 나프미는 그를 바라봅니다. 나츠구미가 멜티를 렌에게 넘길까 고민하는 순간 멜티가 그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넘기면 말티가 자신을 죽이고 사고로 위장할 거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렌은 다시 나츠구미에게 멜티를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나츠구미는 멜티 앞을 가로막고 말티를 전혀 믿을 수 없으니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티를 바라보며 여동생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끔찍한 자가 저 아름다운 곳의 지배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필로는 뚱뚱한 새 모습으로 변신하여 동료들을 등에 태우고 경비병들을 해치고 달리다가 점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료들을 등에 태우고 경비병들을 피해 달아납니다. 나프미의 공중방패 덕분에 공중에 떠 있었다. 하지만 창 영웅은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 마법의 속박을 필로에게 던졌고 필로의 다리에 감기면서 그녀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모두 땅으로 떨어졌다. 말티는 절벽 위를 걸어가며 하늘로 보라색 신호탄을 쏘아 올려 더 많은 지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창 영웅은 필로를 붙잡고 나프미의 마법에서 해방시켜 자신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티는 화가 나서 강력한 물의 폭발을 일으켜 창 영웅에게 날렸지만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고 필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티는 화가 나서 불꽃을 쏘지만 나후미가 막는다. 렌과 궁수 영웅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에게 동생을 다치게 할 테니 그만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먼저 공격했고 몇몇을 다치게 했다고 으르렁거린다. 마법 물약을 마셔 마력을 높이고는 나오미에게 불덩이 마법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나오미는 모든 공격을 막고 멜티에게 물러서라고 말한 뒤 분노의 방패를 활성화시켜 붉은 분노의 불꽃에 휩싸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말티는 왕실 기사들에게 나오미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화살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들은 그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말티가 거대한 화염 공격을 준비하지만 라프탈리아가 뒤에서 나타나 별의 검으로 찌르며 그녀의 마법을 무효화합니다. 필로도 자신을 해방시켜 창 영웅을 날려버리고 근위병들이 렌과 궁수 영웅 둘 다 멈추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벽 아래로 나오미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좁은 돌다리를 부수어 그들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렌을 바라보며 병사에게서 얻은 교회의 금속 핀을 던져주며 조사해보라고 말한 뒤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쉬고 있고 나프미는 마법을 사용하여 필로의 족쇄를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랍탈리아가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며 검을 뽑습니다. 그러나 멜티가 그녀를 막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그들 근처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멜티는 그 여자가 어머니인 여왕이 지휘하는 스파이 집단의 일원이며 그들과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 스파이 여자는 나프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여왕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나프미는 다시 지도를 꺼내들고 앞으로의 여정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그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리를 옮겨야만 합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그들은 떠나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멜티라는 거대한 연이 화살로 숲 전체를 불태워버렸어요. 마법으로 숲에 불을 질러 나오미 일행을 쫓아냈죠. 그들은 즉시 숲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길을 잃지 않으려고 길을 따라 이동했어요. 다음날 나오미는 망토를 두르고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길을 위한 물품을 사면서 길거리 노점상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어요. 그는 멜티가 숲 전체의 화재 책임을 나오미에게 덮어씌우고 그와 그의 동료들을 전국적으로 수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길을 떠났고 근처 숲에서 마을 밖에 있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거기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했어요. 나오미는 모든 길이 완전히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여왕에게 가서 최선을 다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숲을 지나 마침내 다른 지역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농지에서 농사짓는 많은 반인반수들을 발견합니다. 멜티는 그들의 왕국이 여전히 반인반수들에게 매우 차별적이며 이 지역에서 반인반수들이 농사를 짓도록 허용한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훌륭한 영주인 자신의 친구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라프탈리아는 인종차별 이야기에 불안해하며 멜티에게 자신의 마을조차도 뚱뚱한 영주에게 침략당했고 그는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나머지는 노예로 삼았다고 알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라프탈리아는 인종차별 이야기에 불안해하며 멜티에게 자신의 마을조차도 뚱뚱한 영주에게 침략당했고 그는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나머지는 노예로 삼았다고 알립니다. 멜티는 끔찍한 기분에 휩싸여 왕족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낯선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오미는 즉시 경계하며 돌아서고 안경을 쓴 키 큰 덕후를 발견합니다. 그 덕후는 자신도 인종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는 멜티에게 인사하고 자신의 지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알고 보니 이 덕후는 이 지역의 영주이자 멜티의 매우 친한 매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모두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 소문이 방패 용사가 산불의 원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나프미는 즉시 이 모든 것이 멜티의 계략이라고 말하며 응수합니다. 그 덕후는 이해하는 것 같고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멜티가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경비병을 배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이 지역을 지나갈까 봐서요. 멜티는 그에게 다시 한번 환대의 감사를 표하고 그들이 배가 고픈 것 같으면 음식을 한가득 가져옵니다. 음식이 아주 좋아 보이자 필로는 기뻐하며 뛰어다니며 나프미에게 먹어도 되는지 묻지만 나프미는 아직 그 덕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만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덕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나프미에게 다가가 음식 조각을 집어 먹으면서 나프미에게 음식에 독이 없다고 말한다. 마침내 그들은 모두 먹기 시작하고 푸지만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식사를 즐긴다. 필로는 나프미에게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프미는 그들이 여기 머물 수 없고 바로 다음날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멜티는 그를 바라보며 적어도 이틀 정도는 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프미는 여기 있는 하루하루가 적에게 발각될 위험을 더 크게 만든다고 대답한다. 멜티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에게 그냥 잠깐 쉬고 싶었다고 말한다. 며칠이 지났지만 나프미는 자신의 결정에 단호한 듯합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나프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멜티는 그에게도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밤새도록 경계를 서야 한다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라프타리아가 다가와 그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먼저 경계를 서겠다고 하자 그는 동의하고 침대로 가고 필로와 멜티는 주변 지역을 탐험하러 나갑니다. 밤늦게 나프미가 경계를 서려고 일어났지만 멜티는 자신이 잠이 오지 않으니 자신이 경계를 서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프미는 일어나 그녀에게 잠시 쉬라고 말하고 창밖을 보기 시작하는데 랍탈리아가 어린 시절과 그들이 잡혀왔던 일에 대한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바깥을 살펴보니 멍청이 영주가 잡혀서 군인들에게 마차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는 랍탈리아를 깨우고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하녀가 뛰어들어와 그들에게 영주가 방패 영웅을 숨겼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지역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필로와 멜티를 찾으려고 복도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하녀는 그들을 부엌으로 안내한 후 숨겨줍니다. 찬장 속에 숨긴 뒤 접시를 닦는 척합니다. 군인들이 곧장 뛰어들어 그녀를 붙잡고 방패 용사의 행방을 묻습니다. 다행히도 멜티가 기막힌 타이밍에 나타나 그들에게 한녀를 놓으라고 말합니다. 가련한 한녀를 놓으라고 말하며 자신이 왕국의 공주라고 소개합니다. 갑자기 뚱뚱한 귀족이 방에 들어와 그녀에게 인사하며 경호원들은 즉시 멈춥니다. 그녀의 안전을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라프탈리아는 그 뚱뚱한 귀족을 보자마자 극도로 긴장하며 칼을 뽑으려고 하자 나오미가 그녀를 붙잡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멜티는 뚱뚱한 영주에게
그의 모든 군대를 당장 이 저택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패 용사가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방패 용사가 자신을 여기에 남겨두고 병사들이 뒤따라올 것을 알고 도망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뚱뚱한 영주에게 자신을 왕에게 데려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뚱뚱한 영주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에게 자신의 곳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왕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부엌에서 나가고 나프미와 라프타리아 둘 다 구출됩니다. 나중에 모든 병사들이 사라지자 그들은 옷장에서 나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필로를 찾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찾을 수 없었다. 나프미가 이제 그만이라며 필로를 향해 큰 소리로 지금 당장 나타나라고 소리치자 모두들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큰 비명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다락방에 숨어서 고통으로 바닥을 구르는 필로를 발견했다. 갑자기 큰 비명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필로를 찾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바닥을 구르며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나프미는 그녀에게 왜 나타나지 않았냐고 물었고 필로는 멜티가 자신에게 다락방에 숨어 있으라고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나프미는 그녀가 괜찮아서 다행이라며 멜티에게 일어난 일을 필로에게 알려주었다. 필로는 몹시 화가 나서 지금 당장 멜티를 구하러 가고 싶어 했지만 나프미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며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그들은 뚱뚱한 영주의 저택 근처 숲속에 숨습니다. 주변을 정찰하려던 그들은 멍청이가 다스리는 지역의 모든 반인간들이 뚱뚱한 영주에게 반란을 일으켜 쇠스랑을 들고 그의 문 앞에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나프미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고 필로의 등에 올라타 성벽을 타고 오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뚱보의 저택으로 곧장 달려가지만 그 지역의 경비병들에게 막힙니다. 랩탈리아는 즉시 내려서 검으로 경비병 3명을 쓰러뜨립니다. 나프미와 랍탈리아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필로는 그들의 뒤를 지키며 그들을 쫓던 2명의 병사를 날려버립니다. 필로는 나중에 외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오고 나프미와 랍탈리아는 2명의 경비병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랍탈리아는 그들 중 1명을 처리하고 다른 1명은 나프미를 공격하는데 나프미는 단순히 방패로 공격을 막고 마법뱀 방패를 사용하여 경비병에게 독을 뿌린 후 자신만이 해독제를 가지고 있으며 경비병이 멜티의 위치를 알려주면 해독제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비병은 당연히 말을 듣고 필로가 벽을 뚫고 들어와 그들이 많은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멜티 근처에 있는 뚱보를 발견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나프미는 해독제를 경비병에게 건네주고 경비병은 곧바로 도망치는 동안 뚱보는 멜티를 인질로 잡고 그들에게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소녀를 죽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프미는 공기방패를 사용하여 자신과 멜티 사이에 벽을 만든다. 그때 필로가 달려들어 강력한 발차기로 그를 쓰러뜨린다. 필로는 멜티를 그들에게 데려오고 영주는 다시 일어서는데 랍탈리아가 극도로 분노하며 그쪽으로 걸어간다. 영주는 채찍을 꺼내 랍탈리아를 채찍질하며 그녀가 더러운 반인반수라고 말하지만 랍탈리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계속 걸어간다. 그리고 검을 뽑아 채찍을 2동강 낸다. 귀족이 넘어져 목숨을 구걸하며 라프타리아는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가 반인족을 결코 살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걸복걸해도 살려주지 않았으니 자신도 왜 그를 살려줘야 하냐는 겁니다. 라프타리아는 첫 번째 파동이 왔을 때 그들의 마을 전체가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 뚱뚱한 쓰레기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가 지하 감옥에 노예들을 가두고 어떻게 이익을 챙기려고 하나하나 고문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뚱뚱한 귀족은 놀란 듯이 라프타리아가 노예 중 하나인지 묻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잡혔다고 대답합니다. 라프타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잡혔다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마을에서 그 때문에 그녀는 그들이 모두 고문당해 죽는 것을 봐야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죽이려고 검을 들지만 그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하자 멈춘다. 나오후미가 뒤에서 그녀를 부르며 이 남자를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나오후미의 말에 동의하며 검을 내려놓고 이 남자를 죽이면 자신도 그와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뚱보는 이 순간의 방심을 이용하여 즉시 검을 뽑아 라프탈리아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하고 있었고 즉시 공격을 막았지만 뚱보. 쓰레기는 그녀의 다친 팔을 잡아 비틀어 검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그는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피하고 자신의 아스트랄 검으로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는 그녀를 차고 물러나다가 자신의 채찍에 미끄러져 창밖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나오후미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녀가 괜찮은 통해한지 확인한 후에 괴짜가 방에 들어와 모두 괜찮은 무은자니인지 괜찮은지 묻습니다. 멜티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치유 마법을 씁니다. 괴짜는 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 지역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지만 나가기 전에 또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라프탈리아는 지하 감옥 입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기 전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고문 도구들이 늘어선 여러 감방들을 지나가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노예로 팔리기 전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고문을 받던 시절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많은 감방들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감방 안에 아직 살아있는 몇몇 반인반수들을 발견합니다. 그 반인반수들 중 하나는 마을 친구인 키엘인데 그녀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라프탈리아가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족쇄를 풀어준다. 그는 그녀를 보고 즉시 겁에 질려 물러서라고 말하지만 라프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그는 엄청나게 기뻐한다. 그녀는 방패 용사를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나후미가 즉시 그에게 다가가 치유 마법으로 그의 모든 상처를 치료한다. 라프탈리아는 기쁘게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감방에 있는지 묻지만 키엘은 침묵한다. 라프탈리아는 일어서서 자신이 함께 수감되었던 감방으로 가장 친한 친구의 감방으로 향하며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그녀는 이미 죽은 친구의 뼈가 땅바닥에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의 무능함과 친구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울음을 터뜨리지만 키엘은 그녀가 오늘 자신과 몇몇 아이들을 이 지하 감옥에서 구해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뚱뚱한 영주를 화가 나서 죽였기 때문에 그와 다를 바 없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그녀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며 일어난 모든 일은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모두 함께 지하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들은 뚱뚱한 영주가 어떻게든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돌기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교회핀을 꺼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기둥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거대한 공룡이 튀어나와 엄청난 고함을 지르며 뚱뚱한 남자를 짓눌러 죽이고 나오미를 향해 돌진합니다. 괴물은 아무렇게나 난동을 부리며 건물들을 파괴하고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후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격을 피해 건물 뒤에 숨어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괴물이 근처 건물을 뚫고 나와 그들을 공격하려는 순간 필로가 격분하여 괴물을 향해 달려듭니다. 나프미가 말렸지만 몬스터는 계속 공격합니다. 공중으로 뛰어올라 나프미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한 후 건물을 타고 올라가 다시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멜티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 여기서 싸울 수 없다고 나프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필로와 몬스터의 배가 핑크색으로 빛나는 것을 지적하며 몬스터가 노리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필로라고 말합니다. 필로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나프미는 괴짜에게 반인반수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필로를 부르며 필로에게 도시 중심부에서 도망치라고 재촉합니다. 함께 필로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괴물이 그녀가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넘자 뒤쫓기 시작합니다. 괴물은 그녀를 쫓기 위해 지나가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동안 그녀는 건물에서 건물로 계속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도시를 탈출하지만 괴물은 정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숲으로 들어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괴물은 그들을 잡기 위해 길을 막는 모든 나무들을 부숩니다. 주라기 공원의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들은 마침내 호숫가 근처의 숲의 한가운데에 도착하고 후비는 필로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싸움을 벌이기에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려서 방패를 준비하고 다가올 일에 모두가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괴물이 나무를 뚫고 나와 숲의 가장자리로 들어오더니 나프미를 향해 돌진합니다. 나프미는 즉시 공격을 막기 위해 공격 방지 방패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괴물이 너무 강해서 방패를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필로가 아니었더라면 나프미는 죽었을 것입니다. 필로는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돌진하여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물러선 후 이번에는 괴물의 가슴을 향해 공격합니다. 멜티도 참전하여 물 속성 마법으로 괴물을 공격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랍탈리아도 싸움에 뛰어들어 괴물에게 달려가 검을 휘두릅니다. 괴물의 다리를 베려고 하지만 검이 닿지 않을 만큼 단단합니다. 필로는 유일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로 뛰어올라 괴물의 얼굴을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나츠미는 필로 뒤에 공기 방패를 만들어 필로가 더 높이 뛰도록 도와줍니다. 그 힘을 이용해 필로는 더 높이 뛰어오르고 나츠미가 하늘에 만든 두 번째 방패의 도움으로 괴물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프타리아가 공격을 위해 달려들고 괴물은 발을 이용해 거대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땅속의 돌들이 라프타리아에게 날아오지만 라프타리아는 재빠르게 모두 피해냅니다. 그녀는 민첩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나프미는 악마의 꼬리에 맞아 공중방패로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뒤로 날아갑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분노의 방패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무한한 체력이 없기에 하지만 그의 마음속 누군가가 그를 멈추라고 말하고 멜티도 주변 전체가 안개로 뒤덮이면서 이상한 점을 지적합니다. 멜티는 이것이 매우 높은 수준의 마법인 마법 방패라고 주장하며 특히 그 엄청난 방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고 라프타리아는 정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많은 필로러스들이 숲을 통해 숲속의 빈터로 들어와 괴물을 원으로 둘러싸고 포획합니다. 나프미는 다시 한번 분노의 방패를 사용하려 하지만 막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나프미에게 그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의해 갑자기 그들 뒤에 호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으로부터 아름답고 거대한 필로러가 솟아오르고 날아 나프미와 다른 이들 앞에 땅에 내려옵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물러나라고 말한 뒤 괴물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마법 수정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거대한 필로러를 향해 달려가고 필로러는 간단히 발차기로 그를 날려버립니다. 처음으로 괴물이 제대로 당한 것 같습니다. 화가 난 채 거대한 화염을 쏘아붙이며 그들을 공격합니다. 거대한 필로러는 즉시 방패를 사용하여 화염을 막고 나프미는 자신의 공기 방패로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녀는 순간이동을 사용하여 싸움을 끝내기로 결정하고 갑자기 괴물 뒤에 나타나자 괴물은 갈갈이 찢겨 호수로 쓰러지며 피를 흘립니다. 거대한 필로러는 나프미를 향해 돌아서서 그가 방패 영웅인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패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은 그만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사과합니다. 변신하기 전에 등에 깃털 날개가 달린 아름다운 소녀로 변신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필로러의 여왕 비토리아라고 소개하고 멜티는 즉시 그녀의 이름을 알아보며 수백 년 전 영웅에게 길러졌기에 전설적이라고 주장한다. 나프미와 그의 일행도 자신들을 소개한 후 피도는 그들에게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니 마차에 타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프미는 방패의 새로운 형태를 해제하기 위해 몬스터 조직이 조금 필요하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피도는 그녀가 이미 방패에서 나오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가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프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말한다. 마차에 타기 위해 용의 조직 일부를 가져갑니다. 주유요를 가져갑니다. 피도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옛 도시 유적지로 순간 이동시킵니다. 수세기 동안 무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프미는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필로가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재료를 구해 푸짐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다른 필로리얼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도 먹고 싶어하는 눈치였기에 나프미는 그들에게 접시와 재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들에게도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즉시 음식을 먹어치우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나프미는 KFC 농장을 바라보며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파이도가 그의 뒤에 나타나 이야기를 나눠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가고 그녀는 괴물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부하들이 적합한 후보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필로리얼 여왕의 자리에 적합한 후보를 찾았다는 것이 그녀가 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는 다른 필로리얼들과 다르게 필로가 자라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키운 필로리얼은 다음 필로리얼 여왕이 될 능력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알에서 부화한 순간부터 그녀를 키웠기 때문에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매우 강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자마자 모든 것을 보고 실망한 듯 4명의 영웅들은 적의 물결을 처치해야지 서로 다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프미는 자신은 감금당한 입장이라며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의 왕국이 이미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 왕국이 한 명의 영웅을 불러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새 왕이 4명의 영웅을 모두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간 따위는 신경 안 쓰지만 자신을 키워준 영웅에게 세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간 따위는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을 키워준 영웅에게 세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4명의 영웅들이 서로 계속 싸운다면 세상은 끝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나머지 영웅들과 화해하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막으라고 말하지만 나후미는 이미 시도했고 4명의 영웅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피도는 화가 나서 일어나 눈에 분노를 담고 4명의 영웅들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들 4명을 모두 죽여 새로운 영웅들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모두 앉아 필로리알들이 주위에 있는 가운데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도가 테이블로 걸어와 멜티가 그녀에게 말하는 동안 앉아서 뭔가 먹으라고 하자 그녀는 그저 멜티를 보고 마법을 사용하여 공중 감옥에 가두고 멜티가 그것을 만지려 하자 손가락에 상처를 입습니다. 피도는 멜티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 나오미에게 다시 한번 다른 영웅들과 화해하고 세상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오미는 거절합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죽었고 다시는 자신이 하지 않으는 일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이미 여러 번 죽었고 다시는 자신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 때문에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도는 그를 바라보며 내 영웅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들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만 나오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은 이 행성의 사람들에게 큰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그를 끊임없이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바라보며 그의 결정이 그렇다면 그와 나머지 4명의 영웅들을 모두 죽여서 새로운 영웅들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나프미는 방패를 꺼내 그녀에게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를 죽일 수 있지만 그는 싸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그는 분노의 방패를 사용하려 하지만 피도가 다시 막아서며 그에게 말합니다. 다른 영웅들과 화해할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팀이 단독으로 세상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는 뜻이고 그녀는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나프미는 싸움 준비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강인함을 알고 필로와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긴다면 필로와 1대1로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영웅들이 조금 더 오래 살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 파도에 맞설 수 있는지 지켜보겠지만 자신이 진다면 영웅들은 죽을 것입니다. 필로는 흥분해서 그녀에게 자신이 이긴다면 멜티도 풀어줄 것이냐고 묻고 피도는 동의합니다. 그녀는 필로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싸울 것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필로는 즉시 장갑을 벗고 싸움 준비를 하고 피도는 내려옵니다. 그녀 앞에서 마법의 돔을 만들고 주위를 감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필로는 즉시 공격적으로 나서 공중으로 뛰어올라 피도를 차려고 하지만 놀랍게도 피도는 우아하게 그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후 그녀를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필로는 균형을 되찾으려고 날개를 사용하여 날아오르고 피도를 내려다보며 다음 공격을 시작하려 하지만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라프타리아가 뒤를 보라고 소리치지만 그녀가 볼 수 있기 전에 피도는 그녀의 등을 치고 그녀는 땅에 추락하며 산산이 부서집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달리려 하지만 후미는 그녀에게 무작정 달리지 말고 머리를 써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마법 공격을 사용하는데 그 대상은 피도였습니다. 하지만 펠로리아 여왕은 아무나 여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녀는 즉시 무효화 마법을 사용하여 마법 공격을 없애고 필로를 날려버린 후 그녀에게 달려들어 바위에다 내동댕이 칩니다. 여왕님 죽이셨어요. 미어초 주셨어요. 나오후미는 멜티를 감옥에서 풀어주려 하고 그녀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필로는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멜티에게 방패를 이용해 풀어주겠다고 말하지만 피도가 그를 눈치챕니다. 그리고 마법 공격을 날리는데 나오후미는 벽에 부딪힙니다. 방패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필로는 나오후미를 보며 괜찮냐고 묻지만 피도는 그 틈을 타 다시 한번 필로를 때립니다. 피도는 필로를 험악하게 비난하며 나오후미가 다친 건 그저 멜티를 구하려 했기 때문이며 필로는 약해서 멜티를 스스로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필로가 화가 나서 달려들지만 피도는 필로의 약한 주먹질을 피하며 어제 몬스터를 쓰러뜨리지도 못했으면서 방패 용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냐며 다시 한번 필로를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필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지만 나오후미는 자신은 괜찮고 필로를 믿으니 지금 당장 필로리오 여왕을 쓰러뜨리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필로는 공격을 준비하며 공중으로 뛰어올라 피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피도는 방패로 공격을 막지만 필로는 계속 밀어붙이며 강력한 황금 발톱 모양의 새로운 마법 공격을 사용하여 방벽을 뚫고 피도의 뺨에 상처를 낸 후 쓰러집니다. 피도는 필로가 자신을 핥힌 것에 놀라며 그녀의 결의와 힘에 놀랍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피도 쪽으로 걸어가더니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다시 어깨를 치려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집니다. 피도는 미소를 지으며 시합이 끝났고 필로가 자신에게 상처 하나라도 입혔으니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멜티를 풀어주고 멜티는 필로에게 달려가 안기고 라프탈리아와 나오후미도 필로의 필리올리오 여왕과의 놀라운 인내심을 축하합니다. 그녀는 필로를 완전히 치료한 후 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말하고 엉덩이에서 티아라를 꺼내 필로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그녀는 티라를 필로의 머리에 올려놓고 필로가 다음 필로리오 여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도의 뒤를 이어 다음 필로리오 여왕이 될 거라고 말이죠. 티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머리카락 한 가닥이 나타나는데 필로는 그걸 싫어해서 뽑으려고 하지만 바로 또 다른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피도는 그것이 다음 여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니 익숙해지라고 말합니다. 나오후미는 필로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그녀가 성장하여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나오후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건네주는데 그 즉시 방패의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 그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녀는 멜티 쪽으로 돌아서는데 멜티는 필로에게 자신이 정말 타고 싶었던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필로리오 여왕이었던 필로와 피도는 숲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필로를 필로리오 여왕의 계승자로 책봉하는 대규모 축하 행사가 열리고 모두 춤을 추고 음식을 먹으며 잠에 듭니다. 하지만 나오후미는 잠이 오지 않아 달을 보러 나가는데 필로리오 여왕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그녀는 다른 영웅들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전 여자친구처럼 강요하지 않고 심리치료사처럼 나오후미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나오후미에게 자신의 누명을 벗기려고 노력했는지 묻고 나오후미는 자신이 피도가 정말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 말 때문에 나오후미가 더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이죠. 그 말은 나오후미를 더욱 죄책감에 빠뜨린다는 뜻이죠. 결국 나오후미는 다른 영웅들과 이야기해서 다음 파동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연합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약속은 못하겠다고 덧붙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오후미에게 새로운 필리올리 여왕을 등장시킨 그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말이죠. 그리고는 진심이었다며 다음 파동을 영웅들이 물리치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필리올리 여왕을 등장시킨 남자라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진심이었다고 말하며 만약 영웅들이 다음 파동을 막지 못하면 모두 죽일 거라고 합니다. 그는 다음 파도가 정말로 그렇게 어려울지 그녀에게 묻고
그녀는 그럴 거라고 대답한다. 그는 그렇다면 분노 방패를 더 자주 사용해야 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깊이 쉬고 그의 갑옷에 마법을 건다. 그녀는 분노 방패의 영향을 덜 받도록 그의 갑옷을 강화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에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무릎에 누워 자신이 방패 영웅에게 길러졌다고 말한다. 그러자 피도는 순간이동으로 그들을 옆에 있는 새로운 장소로 데려간다. 그는 그녀가 방패 영웅에게 길러졌다고 말했던 것이다. 새로운 마차에 오르며 나오미에게 영웅이 가까이 있다고 그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말한다. 그래야 서로 싸우는 대신 함께 싸울 수 있다고. 서로 싸우는 대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말이다. 나오후미는 별다른 대답 없이 모두 마차에 오르고 필로가 즐겁게 마차를 몰고 떠난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상당히 요새화된 땅에 도착한다. 그는 지도를 보며 그냥 그 지역을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밀하게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필로의 말을 떠올리고는 곧장 문으로 가서 여기서 지휘하는 영웅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한다. 놀랍게도 멜티마저 동의했는데 그가 모든 충돌을 피하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대결도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함정으로 바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자 경비병들이 그들을 알아채고 즉시 담당 영웅을 불렀습니다. 그 영웅은 다름 아닌 바보창 영웅이었는데 나오미가 바랄 수 있는 최악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는 없고 생각이란 건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그들 앞에 섰고 나오미는 이 바보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 영웅 모토야스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분노를 담아 그를 노려보며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나오후미를 찌르려 하지만 나오후미는 즉시 방패로 공격을 막는다. 라프탈리아는 즉시 싸움 준비를 하지만 나오후미는 그녀를 멈추게 하며 진정시킨다. 모토야스는 나오후미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그를 비열한 놈이라고 말하고 여자들을 세뇌해서 자신과 함께하게 만든 것에 대해 우렁찬 창을 던져 나오후미는 막지만 약간 뒤로 밀린다. 나오후미는 모토야스에게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려고 왔다고 말하지만 모토야스는 말을 듣지 않고 즉시 나오후미를 향해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을 가한다. 나오후미는 온 힘을 다해 맞고 필로 역시 힘을 써야만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에어실드를 친다. 나오후미는 그에게 잠깐 멈추라고 소리치며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묻는다. 이에 모토야스는 더욱 분노하며 나오후미를 비난한다. 검의 영웅 렌과 활의 영웅 이츠키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후미는 그에게 나도 그를 죽여야 할까? 라고 묻는다. 나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 모토야스는 더욱 격분하여 다시 창으로 그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나오후미는 공격을 다시 한번 막고 그를 밀쳐내지만 모토야스는 또 다른 공격을 해오고 나오후미는 막지만 그 전에 나오후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모토야스는 다시 한번 공격한다. 머리를 찌르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모토야스가 매우 심각하고 지금 바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둘 다 다시 한번 물러서면서 또다시 충돌하고 멜티가 모토야스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나오미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모토야스는 더욱 화가 나서 다시 나오미를 욕하며 공주를 제압했다고 비난합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년이 모토야스 뒤에서 나타나 방패 영웅이 악마이며 다른 영웅들을 모두 죽이고 모토야스와 왕국에 복수하려 했다는 등의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영웅들을 죽이고 모토야스와 왕국에 복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멜티는 즉시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전기 우리 안에 가두는데 이것은 완전히 뚫을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현자가 말했듯이 뚫을 수 없는 거였죠. 나오후미는 다시 한번 제 머리로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모토야스는 바위보다 멍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합니다. 나오후미는 방패로 맞고 나서 그를 밀쳐내고 방패 감옥으로 그를 가둡니다. 하지만 모토야스도 강해졌고 즉시 그것을 깨뜨려 나오미를 놀라게 합니다. 필로가 개입하려 하지만 멜티는 즉시 물러서라고 말한 뒤
마법을 사용하여 하늘에 거대한 불덩이를 만들어 그들에게 발사합니다. 하지만 멜티는 즉시 물의 방패를 사용하여 불을 흡수하고 그들을 어떤 피해로부터도 보호합니다. 이것은 필로에게 모토야스에게 뛰어들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발톱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밀쳐집니다. 그녀는 다시 공중 공격을 시도하지만 모토야스의 팀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공중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녀는 인간으로 변신하여 피합니다. 그리고 모토야스의 공격도 피한 후 다시 한번 그에게 뛰어들어 황금 발톱으로 3연타 콤보를 날립니다. 비록 막았지만 모토야스는 약간 다쳤습니다. 그는 필로에게 자신이 정말로 그녀를 좋아하지만 나오후미에 그녀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맹렬하게 돌진하여 찌르려 한다. 하지만 나오미가 가볍게 맞고 그를 밀쳐내어 부상을 입힌다. 모토야스는 특수 공격을 사용하여 위에서 마법 폭발을 일으키지만 나오미는 다시 막아낸다. 이어 모토야스는 일련의 창, 찌르기를 시도하지만 방패 용사에게 또 다시 막힌다. 결국 모토야스는 콤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팀 동료들의 마법 능력인 불과 바람을 창과 결합시켜 나오후미에게 발사한다. 나오후미는 전력을 다해 공격을 막으려 한다. 라프탈리아가 도우려 하지만 모토야스의 팀원 중 한 명이 즉시 공중 공격을 날리고 멜티가 막아선다. 물 마법이고 그들의 콤보 마법도 무효화합니다. 나오후미는 라프탈리아를 보고 그들조차도 그런 콤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도 동의합니다. 모토야스는 라프탈리아에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다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뽑아들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공격하려고 뛰어오르지만 갑자기 유령 같은 방패가 그녀 앞에 나타나 모토야스를 삼켜버립니다. 방패가 모토야스의 힘을 빨아들이자 그는 분노하며 나오미에게 돌격하지만 나오미는 가볍게 피하고 그의 창을 잡은 후 필로가 그를 차버립니다. 이 틈을 타 라프탈리아는 몰래 말티에게 접근하여 베어버립니다. 그녀의 마력을 흡수하는 아스트랄 검으로 그녀를 공격한다. 모토야스 일행은 모두 지쳐 무릎을 꿇었고 멜티와 필로는 합동 기술을 사용해 마무리하기로 한다. 멜티는 물 마법을, 필로는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태풍을 만들어내고 모토야스 일행을 완전히 압도하여 패배시킨다. 하지만 모토야스는 다시 일어서며 몇 번이라도 쓰러져도 나오후미와 싸우기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와중에 라프탈리아는 이상한 점을 감지한다. 필로 또한 감지하고 재빨리 멜티와 다른 두 여자를 모토야스 위에서 걷어찬 뒤 다시 나오미 뒤에 나타난다. 라프탈리아는 방금 전까지 있던 모든 병사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혼자가 된 것을 깨닫지만 필로가 나오미에게 소리치며 그녀의 생각을 끊는다.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최대한 많이 만들라고 그의 공격 방패를 사용하라고. 나오후미는 당황하지만 필로가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것을 느낀다고 말하자 그의 말대로 하기로 한다.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고 그녀는 그걸 느낄 수 있다고. 그는 즉시 공격 방패로 바꾸고 그들 주위에 방패 감옥을 만든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고 라프타리아는 나오우미에게 그 위에 공중 방패를 더 만들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즉시 공중 방패 2개를 더 활성화하고 기다린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에너지 빔이 떨어져 2개의 에어 쉴드를 뚫고 심지어 방어막 감옥까지 뚫고 나오면서 나오후미만이 이 재앙으로부터 모두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나오후미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빔을 막으려 하고 성공적으로 모두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냅니다. 빔은 그 주변에 거대한 분화구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뒤돌아보니 교황이 그곳에 와 있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 공격에서 살아남은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검의 영웅과 활의 영웅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토야스는 교황에게 그가 두 영웅과 교황의 살해에 교회가 책임이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말티는 교황에게 자신과 정령 영웅을 다칠 뻔했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교황은 그녀가 방패 영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라고 교회에 명령한 교활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모두 죽이고 방패 영웅에게 책임을 씌울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에게 왜 그러는지 묻고 교황은 영웅들이 이 세계에 온 이후로 그들에게 문제만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영웅들과 왕족을 파괴하고 스스로 통치하려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빛 검을 꺼내 들고 그것을 겨눕니다. 말티가 그 칼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동안 그들을 향해 교황이 그들에게 칼을 겨누며 강력한 빔을 발사한다. 나오미가 방패로 완전히 막는다. 교황은 그의 힘을 칭찬한 뒤에 모두가 충격을 받는 가운데 칼을 창으로 바꾼다. 말티는 그들에게 교황의 손에 있는 무기가 모두 추기경 무기의 복제품이며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매우 강력한 장치라고 말한다. 창 영웅이 일어나 정의로운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짜증을 낸다. 말티는 그 무기가 만화를 소모하고 있으며 그 뒤에 있는 추종자들로부터 빼앗고 있다고 말한다. 모토야스는 생각 없이 곧바로 창을 사용하여 교황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교황 주변의 방어막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모토야스는 나오미 쪽으로 돌아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공중 마법과 말티의 화염 마법을 조합하여 교황에게 강력한 공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드러난 것은 교황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토야스는 마지막 공격으로 교황에게 거대한 에너지 빔을 날립니다. 하지만 역시 마법 방어막에 막히고 그 후 교황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공격할 차례라며 창의 단일 배기를 사용하여 파티 주변에 불을 일으킵니다. 교황은 그들을 비웃으며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오후미는 자신이 더 이상 전력 공격을 막을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황이 반칙을 한다며 모토야스는 울부짖습니다. 교황은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매우 강력한 마법 공격들이 교황을 향해 날아오고 그는 방어막으로 막으려 하지만 방어막이 부서지면서 약간 다칩니다. 나오후미는 뒤돌아보고 이츠키와 렌이 꼭대기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둘 다 분하고 안으로 내려가는데 렌이 먼저 나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에너지검 공격을 하는데 교황이 장벽으로 막아냅니다. 많은 만화를 소모하면서 말이죠. 이츠키도 활을 사용하여 마법 화살을 쏘지만 장벽이 충분히 강해서 그것들도 막아냅니다. 모토야스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묻고 그들은 나오후미가 교회의 비밀에 대한 힌트를 준 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폐쇄된 산으로 안내받았고 교회는 그를 마법 폭발로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첩자가 먼저 그들에게 도착하여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리 알려줘서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영웅들은 나오미에게 그들이 던진 모든 거짓 혐의에 대해 사과합니다. 렌과 이츠키는 콤보를 시도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렌과 이츠키는 콤보를 시도하기로 합니다. 렌은 교황이 만들고 있는 방화벽을 피하며 교황 쪽으로 달려가고 이츠키는 매우 강력한 마법 공격을 사용하여 모든 장벽을 파괴합니다. 렌에게 공격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어줍니다. 그들의 무기가 부딪히며 교황은 만화가 고갈되면서 뒤로 밀려납니다. 렌은 교황에게 여왕의 군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항복하라고 알립니다. 갑자기 세 영웅 모두 친하게 굴고 나오후미는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 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이제 함께 싸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그들에게 꺼지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충격을 받은 듯 보이고 나오미는 그들이 저지른 행위들,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공영에 처했는지 알려준다. 그는 자신은 그들이 전혀 필요 없으며 자신과 자신의 팀이 그 셋을 합친 것보다 훨씬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세 영웅은 서로 언쟁을 시작하고 교황 렌은 엄청난 폭발을 필요로 한다. 나오후미는 즉시 앞으로 달려가 폭발을 완전히 막고는 말한다. 이번 한 번만 필로레알 여왕과의 약속 때문에 함께 일하게 될 영웅들이지만 그 후에는 다시 자기 길을 갈 것이다. 모두 거대한 전투를 준비하지만 교황은 하늘에 붉은 공을 만들며 단순히 웃는다. 그것은 그들을 가두는 돔 구조물을 만들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대성당이라고 부르며 아무리 애써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나오미의 배에는 구덩이가 생기고 그는 이것이 모두의 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얼마나 노력해도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이것이 모두의 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위가 떨어지는 듯하다.